공공요금 잘 억누르고 억제시키고 있던 걸 다 풀어버리고 사상 최대 수치로 다 올려놨습니다. 야,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다 눌러놨기 때문에 이거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3년 전에 우리 천안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주당 소속 시장의 사태로 생긴 보궐선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45대 45 거의 표 차이 없이 아깝게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우리 천안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면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정말 꽃도 많이 피고 기념할 만한 날이 많은 아주 최고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5월만 되면 그 날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기억이 저한테는 아주 크게 있습니다. 5월 23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악의 비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나고 그 정치검찰들이 10여 년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대통령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여가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외교, 안보, 정치, 경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정말 엉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최악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정말 심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 김치찌개 6,000원, 7,000원, 비싸면 8,000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릿수가 하나 바뀌어 있어요. 8,000원짜리 찾기도 힘들고 기본이 10,000원짜리가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짜장면 값, 칼국수 값, 특히 아이들이 많이 가는 그 햄버거 집도 기본이 3,000 몇백 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최소 4,000원, 4,500원 이렇게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은행이 무너지고 이럴 정도로 충격이 클 정도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죠.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도 가장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경로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 실질 가처분 소득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100%다.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칼을 들지 않은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돈은 내 지갑에 그 100만 원이 그냥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정말 강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한테 큰 타격을 주고 부유층한테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습니다. 물건값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값이 500원 하던 게 700원 올랐고 그걸 주로 먹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자영업자들, 중산층들이 먹게 되는데 월급쟁이들이 먹게 되고 부유층들은 그런 가격 오르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실제로 타격도 없습니다.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층들한테 집중이 되게 되죠. 반대로 물건을 소유하거나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은 그 가격이 오름으로써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해악 두 가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효과가 심해지면은 가계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게 됩니다. 중남미 국가나 여러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70년대 말에 그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선진국 모든 국가들이 1번 목표가 인플레이션 억제, 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아주 충실하게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가스공사나 한전이라든가 지하철공사 부채 늘어나는 거 다 알지요. 알지만 그것을 정부가 부담을 해서라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겁니다. 왜? 그 부채 늘어나는 것보다도 요금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국가가 추진해야 될 목표가 바로 그거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게 정치적, 철학적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반대로 공공요금 잘 억누르고 억제시키고 있던 걸 다 풀어버리고 사상 최대 수치로 다 올려놨습니다. 야,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다 눌러놨기 때문에 이거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는 철학적인 방향, 서민경제 우선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억제를 시켰던 겁니다. 물가 안정을 시켰던 겁니다. 이 정부는 그걸 다 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금 안 오른 게 없어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오르니까 식당값, 물값 다 올랐죠. 밀가루값 올랐죠. 버스요금, 택시요금 다 올랐습니다. 그 타격을 누가 받아요?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님들 재산이 수십억 되는데 이런 물가 말로는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중산층과 서민을 어렵게 하는 정책인데 이 정부는 그 정책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전기요금 또 인상하려다가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지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공공요금 동결해라, 전기요금 동결해라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 올릴 건 다 올려버리고 정부의 신뢰마저도 잊어버리고 정말 최악의 정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문제 이런 것뿐 아니고 국제수지 문제라든가 국가 재정 문제, 지금 국가 재정이 막말로 거덜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핵심되는 주제 다양하게 경제 분야, 나머지 분야도 함께 찾아서 여러분과 깊은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한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